2021 경기도의 예비선생님 안녕하세요. 급식마녀입니다. 오늘 새롭게 수립된 2021, 2023 경기교육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실게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이라는 경기교육의 큰 방향성, 목표는 이전과 같습니다. 변치 않죠. 그런데 눈에 띄게 추가된 점은 2023이라는 연도입니다. 2023까지 추가됐다는 얘기는 경기도에선 이제 미래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경기교육이라고 단호하게 네 글자로 붙여놨잖아요. 어떤 새로운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빈 화면이고 목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차를 만들어 봤어요. 정책이 총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책 1번,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정책 2번,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정책 3번,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미래로 확장합니다. 정책 4번,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행복한 배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모호할 수 있게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서술되어 있다라는 말은 아주 지금부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서 구체적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3쪽으로 갈게요. 3쪽은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사말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게만 여겨졌던 미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그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코로나19 때문이지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미래는 우리에게 학교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경기교육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교 현장으로부터 찾고자 하였습니다. 교육과 학교의 본질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진 거죠?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학교는 과연 필요하긴 한가? 라는 본질적 질문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초록색 글자로 인용구처럼 정말 되게 강조를 해놨는데 학교 교육 활동에서 중점을 두어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게 학교 현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대요. 그 즉슨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지는 것입니까? 바로 교사와 학생 둘 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활동에서 중점을 두어서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학생에게 던진다는 것은 학생들이요, 무엇을 배우고자 합니까? 과연 학교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학생 성장을 위해 교육 공동체가 소통과 성찰을 바탕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요, 교육 공동체의 수기 결과를 담아서 2021년, 2023년 경기 교육에 이걸 다 담은 거죠, 결과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경기 교육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만 한 게 아니라 2023년까지 계획을 해버렸잖아요. 이걸 계획했다는 건 장기적 관점까지 반영한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거고요. 장기적 관점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2가지가 필요해요. 그 바로 전제 조건이 첫째, 일관성이 있고 두 번째,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교육 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고 모든 학교가 저마다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선생님들 여기 형광펜 치셔야 돼요. 저마다의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 앞으로 이 정책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는 획일적인 답을 찾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답이 여러 개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커스터마이즈된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그러한 답을 찾아 나간다. 나만의 인생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뒷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는 이제 뭐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림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여기까지 변치 않았죠. 교육 공동체 모두가 존엄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미래를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쪽은 뭐냐면요. 우리 2030 경기 미래교육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들이 여기 다 실려 있어요. 경기교육은 학교 자치와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비전으로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글뱅이를 어디다 치셔야 되냐면요. 존엄, 정의, 평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죠? 왜요? 바로 존엄과 정의와 평화가 경기 미래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는 뭔데요? 나를 알자라는 건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찾고 또 그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도전과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이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함께 가자. 같이 가자는 거죠. 공존과 상생하자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내일을 열자, 미래까지 담아서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성숙하게 책임지면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같이 대비하자 이런 내용이 담기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쪽인 정책 1번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책 1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하는 바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현장이나 아니면 요구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가 무엇이었느냐? 정책 1번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라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죽 소외가 많았으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왔겠냐는 거예요.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기, 디지털 기기 공평하지 않죠. 디지털 역량 공평하지 않죠. 학습 역량도 공평하지 않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도 우리 할 말 많잖아요. 이만큼 학생들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달랐고 이것이 학습 결과에까지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볼게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 건강, 안전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나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따로 떼어놨잖아요. 두 개를 따로 떼어놨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 단순히 신체적 안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학습적 안전이 좀 많이 강조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6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는지 나왔는데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기존의 정책에다가 좀 플러스 된 것이 있는데 뭐 기초학력 보장,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으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이제 저희 학교는 뭐를 이제 진행하냐면 뭐 멘토 멘티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거 저희도 이제 해요. 그래서 멘토 학생이랑 멘티 학생을 붙여가지고 서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질문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멘토 멘티를 약간 좀 변형했달까? 교사가 있는 거예요. 지도 교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네끼리 따로 하게 하는 멘토 멘티도 있지만 교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공문이나 쪽지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오는 게 뭐냐면 국영수, 특히 국영수 중심으로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들 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내실화, 다문화 가정학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지원 확대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조금 봤던 익숙한 내용인데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추가됐어요? 생활 속 건강교육이라고 되어 있지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이것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건강교육을 진행하고 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된 안전하다라는 것은 학습적으로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이런 사각지대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밑에서 말하는 이 안전은 물리적인 신체적 안전을 이야기하는 환경적 안전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니 못 만나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우리가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원격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뭐 VR, AR을 이용할 거예요? 아니면은 학교 환경이나 물리적 공간을 혁신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이용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줌이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좀 개발해서 혁신적으로 그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할 것입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완전히 작년하고는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 2.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 강화합니다. 이 부분이 참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 원래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강화한다는 건 정말 크게 변화하는 내용인데 뭐냐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교사의 숫자가 많을까요? 학생의 숫자가 많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당연히 학생 숫자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교사별 교육과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교육과정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요, 선생님, 교사별 교육과정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미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같은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수업의 모습, 빛깔들이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이겁니다. 왜 교사가 만들어낸 그런 교육과정 속에만 아이들이 들어가야 하느냐.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배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여기서 특이한 점 없죠? 근데 뒤에 볼게요.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경로를 통해, 엄청 중요하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배움 중심 수업을 교사가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뭐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겠다는 것 자체도 학생이 경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인간이 됩니까? 고유한 빛깔을 가진에서 한번 끊으세요.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마이웨이야. 한 명 한 명당 다 커스터마이즈 된 인생이 있는 것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뭐로 성장하게끔 한답니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은 또 다른 얘기예요. 시민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죠?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너무 황당한 갑작스러운 퀴즈입니까? 시민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고려한다는 얘기잖아요. 즉슨 7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학생 개개인마다의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이 있을 만큼 그만큼 다양성을 강화해서 고유한 빛깔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 건데 그 인간이 아나무인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협력하지 않고 남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인간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시민의식을 갖춘 공동체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이긴 교육과정인데 학생이 주도하는 별표, 그쵸? 이거 여태까지 얘기하던 교사별 교육과정 이런 얘기보다도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저는 읽힙니다. 7쪽, 8쪽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8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8쪽의 첫 부분은 사실 우리가 원래 다 들었던 거. 뭐 역량 기반 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를 통해 학생 주도 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행복한 배움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했던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다 밝혀놓고 있지요. 두 번째, 고교 학점제 안착. 이거 자체가 뭡니까?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지요. 학교별 특색이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삶을 설계하는 진로 직업교육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선생님, 삶을 설계하는 진로 직업교육에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사실 이렇게 삶을 설계하는 진로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요. 2030 경기 미래교육에 나왔어요.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든 그 뭐 환경적 자원이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실제 창업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봄으로써 진짜 내 삶을 스스로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진로 직업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학교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거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직업군이 뭐 몇 개나 돼요. 교사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저께 제가 찍었던 그 그린 스마트 스쿨 기억나시죠? 그 안에 보면 학교 복합화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을 그냥 학교 구성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으로 해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일부 공간에는 좀 들어와서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마을이 좀 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좀 더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마지막 볼게요. 삶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내시로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것이 이 정책을 만드신 분도 아시는 거죠. 이게 책이나 그냥 어쩌다 보니 뭐 시수 맞추는 식으로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민주시민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을 하겠다.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토론하고 의사결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겠죠. 평화,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자 이제 또 기후위기 대응이 또 나옵니다. 생태 환경교육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스쿨을 떠올리시겠죠. 우리가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탄소를 줄이고 최소화하고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더 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런 세계적인 전 세계적 트렌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트렌드를 학교에 반영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린 스마트 학교가 아니겠어요? 미래 학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 환경 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학교 공간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을 우리가 바꿔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뒷장 넘겨서 정책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3번은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태 알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로도 부족했나 봐요. 미래로 확장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요. 왜 우리가 요즘 시대를 앞당겨졌다, 미래가 앞당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가 아나무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은 발견하고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우되 교육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며 성장하는 학교 자치를 통해 민주 시민 의식도 심어줘야죠.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여기까지가 마을까지 확장된다는 소리고요. 시간의 한계를 넘어 미래까지 보겠다는 얘기죠. 학생의 배움을 마을로 미래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줄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2030 경기 미래 교육이 생각나시지요. 이 미래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겠습니까? 어떤 변화에도 코로나든 뭐든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변화가 또 찾아올 거잖아요. 어떤 기후적인 세계 정세, 경제의 변화에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죠.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요. 뭐 학생 자치 활성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교직원 성장 지원으로 민주적 학교 자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들이랑 글자 그대로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번째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가 저는 좀 다르게 다가와요. 왜 다르게 다가오냐면 이게
뭐 코로나 이전에 학부모가 학교 참여한다 하면은 뭐 학교 운영위원회 뭐 이 정도 이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이제는 뭐 줌이고 옹클이고 우리 수업 우리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 교사들이 어떤 교육을 펼쳐 나가는지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셨어요. 이미 다 이제 까발려진 거죠. 그리고 교직원 성장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이제는 교사가 정말 그냥 딱 학생들 대면해가지고 정말 내용적인 지식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 신장도 해야 되고요. 교직원 자체도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디지털 역량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역량들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도 볼게요. 혁신학교의 새로운 도약,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로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이거 한마디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교육 환경 기반을 조성한다. 왜 우리 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뭐 어떤 환경들을 만듭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태블릿을 대여를 마음껏 해주고 와이파이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또 테크 센터에서 계시는 테크 매니저 분들이 교사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형 학교 공간 재구조화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 실시하고 학생들이 정말 뭐 영화에서 본 것만 같은 현실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가방 들고 여기저기 자기네 교과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또 홈베이스가 될 수 있는 공간에서 쉬고 프로젝트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코딩 교육이나 아니면 메이커 교육 그런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공간적으로 이게 돼야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거. 저희 학교 스튜디오 만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양한 미래 학교 설립 및 운영으로 제가 지난번에 시흥의 군서 미래 그 학교를 소개해 드렸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학교들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미래 학교 설립하고 운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땡땡 학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참여하고 그들이 배움을 직접 주도해 나감으로써 어떤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쪽 보시면 정책 4하고 나와 있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 행정을 구현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소통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구나. 소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2020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보면은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듣는 상향식, 민주적이고 상향식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통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목표를 함께 설정하며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까지 다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함께 책임지는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는 행정체계의 재조직화를 통해서 원활하고 좀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어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건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소통한다고 어필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할게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4가지 정책을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장 볼게요. 마지막 12쪽을 보시면 스마트 워크 기반 업무 효율화, 역량 중심의 인사혁신, 교육지원청의 역할 변화로 교육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스마트 워크가 추가되었는데 이게 내포하는 바가 2가지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재택 근무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나이스에 복무 같은 것들을 상신할 때 뭐 재택근무 하겠다라는 그런 복무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름이 스마트 워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은 디지털 기기 발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IT 기술 발달로 내가 한 공간에
반드시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비쿼터스 환경인 거죠. 어디에서나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인 거죠. 그런 재택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량 중심의 인사 혁신을 하고 교육지원청 역할 변화로 혁신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은 유아교육 및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 평준화 확대하며 청년 문화 정착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매번 하던 말을 이번에도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2021, 2023 경기교육을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추가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